XSFM입니다. PODERA. 복잡한 스킨케어 단계 한 번에 끝낼 순 없을까? 토너까지 겸비한 올인원으로 바꿔봐. 피부에 꼭 필요한 기능만 담아 간편한 외출엔 필수. 단 하나의 해답. 앤서 19 유자 바이오엠 톤업 올인원. 오늘의 첫 사연은 김은영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 형제가 그림 그리는 형제 이야기인 줄 알았다는 후기를 듣다가 이게 시리즈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이게 인문사회 버전에는 유명한 게 그게 있습니다. 그 들레즈와 가타리. 원래 들레즈와 가타리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성이 가타리고 네. 이름이 들레즈와 인 줄 아셨던 항상 이제 들레즈와 가타리 그렇게 읽으시는 분도 계셨고 굉장히 많죠, 이쪽 계열이. 제일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그 미국 개그 중에 뭐요? 어렸을 때 항상 누가 이렇게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면 항상 그렇죠. 프랜시스 베이컨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프랑스는 베이컨이다. 프랜시스 베이컨. 제일 유명한 건 그거죠. 부르디 외 6명. 부르디 이 자식. 그룹의 친구들 일원. 누구야? 부르디와 아이들. 그림 그리는 형제 이야기인 줄 알았다는 후기를 듣다가 20살 대학 신입생 때 소소한 에피소드가 떠올라 보내봅니다. 입학을 막 해서 강의 시간표라는 걸 처음 짜봤을 때였습니다. 저는 04학번으로 아이고 졸업 20주년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저희 때도 수강 신청은 온라인으로 했지만 수업 시간표라는 것을 스스로 짜본 적이 없는 어린 양들을 위해 학교에서는 강의 리스트를 책자로 만들어 배포했었습니다. 수강 편람이라고 하죠, 이걸. 그죠. 왜냐하면 모든 게 온라인으로 되기 전에는 이 두꺼운 책을 만드는 게 대학의 매우 중요한 업무였기 때문입니다. 네, 뭐 요즘도 계속 책자는 나오긴 해요. 네. 뭐 또 약간 라떼는 얘기를 하자면 저는 펀치 카드로 했어요. What? 그건 보통 1960년대 자료화면 보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펀치 카드를 딱 1학년 1학기 때 하고 2학기 때부터 이제 그 텔넷으로 바뀐 세대입니다. 그거 옛날 어른들은 천공지라고 부르는데 이걸 아는 내가 부끄럽다. 저는 한참 동안 강의 리스트 책자를 보다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안내서의 구성은 과목 이름, 강의 시간, 강의 건물, 교수님 이름 정도라 표로 보기 쉽게 되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유달리 종합강의동, 필수 교양 과목을 많이 강의하는 종합강의동에서 진행되는 수업의 교수님 이름이 팀 티칭이 많은 것입니다. 리스트 여기도 저기도 팀 티칭 교수님이 너무 많은 과목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반으로 치면 뭐 베리어스 아티스트, VA. 버진이야? 이게 뭐지? 음악계의 한 획을 그은 VA는 누구인가? 저도 한 15살 때까지는 VA가 누구인지를 생각했었어요. 네. 그 옛날 애니메이션 영심이 봐도 영심이가 퀴즈 대회에서 마지막에 우승하는 문제가 그거잖아요. 또 이상한 거 기억한다 또. 그 영심이가 계속 틀리다가 마지막에 모르고 이제 부저를 누른 거예요. 자, 그럼 이 시의 저 작자 이름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영심이가 몰라요 이랬는데 작자 미상 정답입니다. 이러고. 그게 있죠. 작자 미상도 굉장히 많은 시를 쓴. 영심이 뭔지 모르시는 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많겠죠. 우리 아들이 14살이잖아요. 영심이가 배경이 예. 전혀 다른 분야의 교양 수업들을 다방면으로 팀 티칭 교수님 한 분이 다 가르칠 수 있다니. 20살은 우리가 예전에 안승준 군하고 이 얘기 한참 했었는데 사람이 19살 때까지 되게 똑똑했다가 20살에 대멍청해지는 경향은 누구나 그렇다. 아니 저는 또 다른 가능성을 하나 보는 게 우리가 항상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주변에 정말 떠벌 뭔가 얘기를 많이 하고 모든 분야에 다 한마디씩 얻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를 자주 겪다 보면 팀 티칭이라는 사람 하나가 저 많은 과목을 충분히 강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내 친구도 다 얘기하던데? 모든 분야 다 말참견. 걔는 뭐 상대성 이론도 하고, 음식 역사도 하고 이러던데?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종편 뉴스 프로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 삼라만상을 똑같은 표정으로. 그런 환경에서는, 한 명의 교수가 12개의 과목을 해도, 난 자연스러운데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네. 물론 신기한 지점은 실제로 그걸 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주로, 방송국에서는 대본을 만들어주고, 대학에서는 강의 자료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쵸.
팀티칭 교수님은 그걸 그냥 보고 읽고 있죠. 네네. 팀티칭 교수님. 이 교수님은 대체 뭐 하시는 분이지? 혼자 빤히 바라보며 고민하다가 옆에 있던 과 동기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여기 팀 티칭이란 교수님은 중국 분이신 것 같은데. 이거 그럼 팀 티칭이라고 팀 티칭. 그렇게 읽으신 거군요. 엉성하다. 네. 근데 중국 분이신 것 같은데 영어로 수업을 하나? 이 교수님 도대체 뭔 공부를 하셨길래 이렇게 수업을 다방면으로 다 하시는 거지? 제 말을 들은 동기가 한 얼굴로 이해를 못한다는 듯 다시 쳐다보길래 아니 여기 교수님 이름에 팀 티칭이라고 돼 있는데 팀티칭 너무 많은 수업을 한 명이 다 해서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라고 하니 제 말을 알아들은 동기는 순간 빵 터져서 웃더니 이 새끼 대학 어떻게 하지? 하는 표정을 짓고는 말해주더라고요. 아니 나는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금 여기 보면 하나가 가려져 있는 게 이 팀 티칭이 중국어로 읽는 것이다라는 얘기는 지금 친구는 입감이 안 된 상태예요. 맞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그냥 팀 티칭이란 단어를 모른다까지만 알고 있는데도 웃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친구를 만약에 20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서 나는 그때 팀 티칭이 중국말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은 대충격에 휩싸일 겁니다. 가능성 높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는 김은영 씨가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은 가능성도 매우 그렇죠. 높습니다. 연락 끊겼을 때.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새끼가 있었다 정도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다른 지인에게 말할 수는 있겠죠. 뭐 다들 이미 아셨을 것 같습니다. 팀티칭은 중국 교수님이 아니라 팀티칭. 여러 명의 교수님이 돌아가며 강의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팀 티칭이라고 한글로 썼는데 이거를 중국어로 읽을 수도 있겠구나. 가능합니다. 네. 와. 네. 그래도 보통은 영어로 먼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의식이. 제가 대학교 1학년 4월 첫 달까지 그 지도에서 중도 이렇게 써놓은 거 보고 그게 어딘지 몰랐어요. 뭐 춘천의 중도. 그렇게 멀리? 그럴 순 있다. 아니면 학교가 이제 그 좌우로 나뉘어 있는데 회색 분자들. 여기가 중도군. 리버럴. 영어로 쓰면. 한국어로 팀티칭이라 써놓으니 저는 당연히 사람 이름인 줄 알았죠. 거기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중국 유학생에게 문을 활짝 여는 것으로 유명했던 학교라 당연히 중국 교수님도 많은 줄 알았습니다. 어딘지 알 것 같아. 근데 중국 교수님이 많겠지만 이런 이름의 중국 교수님이 없을 뿐이죠. 그 중국에 인구가 꽤 많지 않습니까? 중국 가서 제가 보기엔 팀 티칭을 찾으면 의외로 한 명도 안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14억 중.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그거 영어 아니야? 야 영어야. 이거야말로 알래스카 가서 김서방 찾기잖아요. 그렇죠. 중국 가서 팀 티칭 교수 찾기. 알래스카 가서 김서방 찾기. 그 외에도 비슷한 일화는 위와 비슷한 새내기 시절 학교 행사 있다고 노천극장으로 6시까지 모이라고 했는데 저는 노천극장은 연세대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야외에 있는 극장을 노천극장이라고 부르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도 선배에게 수업이 5시 반에 끝나는데 회기에서 신촌은 어떻게 6시까지 가요? 하고 물어봤다가 선배 얘는 대체 뭘 하는 거지? 저 위에 노천극장 오라고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팀티칭의 노천극장까지 저는 한동안 무식쟁이로 불렸습니다. 아니 이것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이제 노천극장이 신촌에만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지명의 유사성으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신촌 위에 노천. 노천에 있는 극장. 거기 노천동 뭐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문학인이 법조인이 되지 않은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변론하면 다 실형입니다. 판사도 재밌어는 할 겁니다. 법정 모독이라고 하죠. 이렇게 웃기면. 여러분 시야가 좁은 우물한 개구리는 이렇게 창피당할 일이 많습니다. 쓰고 나니 크게 좋게 되진 않았고 재미는 없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카이브에 있던 걸 한번 뽑아봤습니다. 김은영 씨 고맙습니다. 오래된 글이군요. 네.
저는 근데 이런 거는 의외로 많이 헷갈려요. 특히 동네 이름이랑 겹쳐서 나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저 고향 부천에는 이제 중앙극장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환경이 부천이었잖아요. 나름 시내 나가면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되고. 도시에는 모두 중앙극장에 하나씩 있죠. 저는 중앙극장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는. 정말 버스를 타고 한참을 나갔는데 그 번화한, 지금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정말 번화한 것도 아닌데, 우와, 이렇게 사람이 많고, 이 다운타운, 이 한복판의 센트럴 시네마. 이것이야말로 세계의 중심. 이는 뭐야? 아니, 그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이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노천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노천이라는 말이 의외로 한자어고 어려운 말이긴 해요. 초등학생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신촌에 오래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노천은 동네 이름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그래요. 네. 하지만 팀티칭은 용납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게 성조가 붙을 수 있지? 저는 이 사연이 참 훌륭한데, 우리가 그동안 못 건져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네. 저도 직장, 학교 이런 데에서 네. 이 사람은 어떻게 한글을 띄웠을까? 네. 이 사람 어쩌다 이 직장을 얻게 되었을까? 이런 게 궁금한 사람들이 많이 이런 너무 투명해서 자꾸 자기가 뭘 먹었는지 다 보이는 이런 사람들. 네. 김은영 씨 훌륭합니다. 네. 그리고 이 긴 기억력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게 20년 전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대학 1학년 때 기억이 다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가요? 환경이 갑자기 싹 바뀌었고 뭔가 설레는 순간이잖아요. 20대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반짝반짝했던 기억들은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딱 들으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생각이 번뜩 들거든요. 저는 아직도 지금 기억하는 게 제가 노트 필기를 했는데 군만두라고 썼던 걸 기억해요. 뭐라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무엇을? 계속 졸다가 배가 고팠나 봐요. 뭘 써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시험 공부를 하고 노트를 열었는데 군만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많이 써 있어요, 또.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군만두가 많이 먹고 싶었나 보다. 약간 그런 게 지금 기억이 난다니까요. 그게 1997년 얘기인데. 그 경우는 그것보다는 사무치는 쪽팔림이겠죠. 그런 건 오래 기억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네. 이런 건 오래 기억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 김은영 씨 고마워요. 네. 선물 받아가세요.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